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은 박철수의 이야기. 은퇴한 지 10년,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70세입니다. 40년 가까이 교사로 살았지만 정작 제 삶엔 자유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돌보고 방학 때도 연수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달려와 선생님 하고 부를 때, 학부모들이 고맙다며 절을 할 때, 저는 제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 날, 동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네 부럽다 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제 은퇴를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에서 뭘 하실 건데? 라고 물었고, 딸은 아빠 연금 얼마나 나와? 만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발밑만 왔다 갔다 해. 답답해 죽겠어.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그래? 친구들이요? 모두 바쁘거나 아니면 저처럼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거나 만나봐야 서로의 한숨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빠, 밥 먹어 마이너스 이제 이것도 의무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치워줄래? 마이너스 이것도 하루에 10번씩 들었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뭐해? 마이너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3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도 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읽다가 연금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제목을 보고 있었죠. 아내는 식탁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딸과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전화를 했나 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응 그래. 어제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우리 팀장이 30분이 넘도록 이어진 그들의 대화에서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요즘 뭐해? 그냥 하루 종일 놀고만 계시지?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쟤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까 싶어서. 그럼 밥만 축내지 뭐. 하루 종일 신문 보고 TV 보고 그냥 저렇게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 그 순간 제 손에서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사람이 두 아이를 키우고 집도 사고 아내의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밥만 축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힘드시겠다. 아빠가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내와 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소리를 지른 것에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밥 먹이고 키우려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20대부터 60대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밥 축내는 인간이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뭐? 갑자기 왜 이래?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고작 교사 월급으로? 내가 없었으면 당신이 애들 다 키웠겠어? 내가 부업하고 과외하고 온갖 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 말에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내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제발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냥 집에서만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정말로 번개가 친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까지, 제가 평생 사랑했던 딸까지도 저를 조용히 있어야 할 늙은이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숨만 쉬고 있는 공간만 차지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얘기 안 끝났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안방 옷장 맨 위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수학여행 갈 때 썼던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양말, 그리고 연금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공책 한 권. 젊은 시절에 시를 써두었던 공책이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아내에게 사랑시를 써주겠다고 샀던 그 공책. 결국 한 편도 써주지 못했지만요. 짐을 다 쌌습니다. 70년의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딸과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쌌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 아빠가 또 삐져서 짐 싼다고 난리야. 맨날 이래.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내 이름으로 살 수 없다. 현관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나가고 저녁에 들어왔던 그 문이었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데? 설마 진짜 나간다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유치한 짓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박철수가 아니라 그냥 아빠 여보일 뿐이었다는 걸.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가면 2번 다시 들어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겨울거리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 건가? 70세에 집을 나온 게 맞는 건가? 하지만 휴대폰을 봐도 아무도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동네에서 가장 싼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월 35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이고 방은 2평도 안 되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제 공간을 가진 거였습니다. 첫날 그 작은 책상에 앉아서 젊은 시절 시를 쓰던 공책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29살 박철수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사람. 웃음이 나왔습니다. 70세에 와서야 29살 때 꿈을 이루게 되다니. 일주일 후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혹시 할 일이 있을까 해서요. 어르신 자원봉사 하시려고요? 어떤 일을 희망하세요? 저는 37년간 교사를 했었는데 혹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있을까요? 아, 그럼 딱 맞는 일이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 도우미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역 아동센터에 갔을 때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응, 맞아. 할아버지가 너희들 공부 도와주러 왔어.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공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분수 문제를 풀었다. 처음엔 어려워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해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다. 37년 교직 생활 중에도 몇 번 보지 못했던 그런 눈빛이었다. 오늘은 혼자 저녁을 해 먹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김치 조금. 간단했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서 먹는 밥이라니. 이런 게 자유구나.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40년 만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었다. 소설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소설을 읽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 민수가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3개월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연금으로는 빠듯했지만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16평. 부엌 화장실 방이 하나씩. 40년 전 신혼집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건 왜 여기 놨냐, 이걸 왜 샀냐 하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작은 책상을 창가에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70세의 노트북을 산 거였어요. 매장 직원이 할아버지, 이거 너무 어려우실 텐데 라고 걱정했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늦깎이 인생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첫 글의 제목은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박철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70세의 청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방문자 수 0명이 며칠 계속되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블로그에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글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30대인데도 늘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7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하신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그 댓글을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니.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있었던 일들, 혼자 사는 소소한 일상들, 70년을 살아오며 느꼈던 생각들. 댓글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 후 우울해 하시는데 할아버지 블로그 보여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블로그를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인터뷰요? 저를요? 네,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무기력감을 느끼시는데 선생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제 사진도 나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구나 싶었습니다. 남이 쓴 글로 제 인생을 보니 새삼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은퇴 후 힘들어 하시는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들 모임에서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블로그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아빠? 지은아? 딸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신문 기사 봤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다 읽어봤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1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아버지로서의 사랑. 지은아, 아빠도 미안했어. 그냥 갑자기 나가버려서. 아니에요. 아빠가 맞았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일주일 후 딸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였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블로그 글 읽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처음 알았어요.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실 때 아빠 기분이 어떠셨을지. 저도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이제야 알겠어. 너희들도 힘들었구나. 엄마도 갑자기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아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알겠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집이 정말 허전했어요. 한 달 후, 딸의 중재로 아내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1년 만에 들어서니 낯설었습니다. 왔어? 응.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문 기사 봤어. 그리고 그 블로그도 당신이? 지은이가 알려줬어. 처음엔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됐는데 그때서야
4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아직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용서한다고 했잖아. 용서하는 것과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글 쓰는 일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에요. 만약 집에 돌아간다면 그냥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서 신문만 보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요. 부부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주 3일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 2일은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구독자는 2만 명이 넘었고 책 출간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70세 늑간이 청춘이에요. 아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딸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라이프라는 제목으로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 블로그 만들기, 온라인 쇼핑 등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컴퓨터를 겁냈는데 이제는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있다니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보람 있는 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강의 후에 받는 메시지들을 보면 선생님 덕분에 65세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인정받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71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집을 나온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참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밥 축내는 노인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70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짜 박철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철수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모든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자유가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내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즘은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딸이 제 강의를 직접 보러 왔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처음 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40년 동안 딸에게 멋있는 아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들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남편이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정말 대단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내년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작은 문화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늦깎이 인생 학교라고 이름 짓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진 분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그 답답함과 절망감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빛을 찾으셨으면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저는 70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한 번의 결심으로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박철수가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박철수 71세. 한때는 밤만 축내는 노인이라고 불렸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늦깎이 멘토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